아줌마, 오늘도 멸치볶음 주세요.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정희에게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었고 아들은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어졌죠. 그런데 이웃의 부탁으로 간 낯선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향을 피우려던 그 순간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의 절을 받고 있는 남자를 보고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분명히 20년 전 죽었던 남편이었는데 왜 김도영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는 걸까요? 아줌마, 오늘도 멸치볶음 주세요. 이정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플라스틱 용기에 멸치볶음을 담았습니다. 손님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노량진 시장 골목 끝자락 30평 남짓한 반찬가게에서 혼자 살아가는 63살의 여자에게 남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건 사치였거든요. 1,000원입니다. 아, 네.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가자 정희는 다시 무심한 표정으로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반찬들이 하나씩 팔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어요. 정희야, 오늘은 장사 어때? 옆 가게 순덕이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지만 순덕이는 남편도 살아있고 아들, 딸도 모두 출가해서 손주들까지 안겨주는 복 많은 여자였어요. 그저 그렇죠, 뭐. 아이고, 우리 정희는 말이 참 없어. 혼자 사니까 그런 건가? 순덕이의 말에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혼자? 그래요, 혼자였습니다. 남편 박도연이 출근길 교통사고로 한강에 빠져 실종된 지 20년하고도 2달이 지났으니까요. 그때 아들 현우는 겨우 17살이었는데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어졌어요. 정희는 손끝으로 시금치 뿌리를 다듬으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003년 11월 15일 찬바람이 불던 아침이었어요. 도연이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면서 말했죠. 여보, 오늘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 회식이 있거든.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도연이 탄 버스가 한강대교에서 추돌사고를 당했는데 도연만 물에 빠져 실종됐다고요. 사흘 동안 강 전체를 뒤졌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죽은 게 아니야. 분명히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현우는 그렇게 말하며 매일 한강변을 돌아다녔어요. 학교도 가지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요. 정희도 남편이 살아있기를 바랐지만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점점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현우야, 그만해. 아빠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싫어. 엄마도 아빠를 포기하는 거야? 그날 밤 현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17살 아들이 차가운 거리로 사라져버렸어요. 정희는 며칠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마치 아버지를 따라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 계산해 주세요. 정희는 멍하니 있던 정신을 차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와 있었던 거예요. 아, 네.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용 김치하고 콩나물 무침 주세요. 네, 잠시만요. 정희는 능숙하게 반찬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살아왔구나.
남편도 아들도 모두 떠나버린 빈집에서 혼자 밥을 짓고 혼자 잠들면서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네.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뿐이었죠. 4,000원입니다. 손님이 돈을 내고 나가자 정희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 하나둘 가게 문을 닫는 시간이었어요. 정희도 반찬 용기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문득 생각했어요. 그 사람, 차디찬 강물에 떠내려갔을까? 아니면 그날도 나처럼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을까?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정희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순덕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등어를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부탁이요? 우리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자식들이 모두 멀리 살아서 조문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 나도 가려고 하는데 정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거절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 장례식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죽음이라는 게 너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 할머니 어떤 분이셨는데요? 김순자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혼자 사셨어. 우리처럼 말이야. 그래서 더 안쓰럽더라고. 혼자 사셨다는 말이 정희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자신과 같은 처지였구나 싶어서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가면 돼요? 고마워, 정희야. 내일 오후 2시쯤 가면 될 것 같아. 다음 날 오후 정희는 검정 옷으로 갈아입고 순덕이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나들이 하는 기분이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여기가 맞나? 맞는 것 같아. 3층 가족실이라고 했거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조용한 복도 끝에서 경건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처음 와보는 장례식장이 어색했어요. 도연의 장례식은 시신이 없어서 제대로 치르지 못했거든요. 저기 있네. 순덕이가 가리킨 곳에 고 김순자 빈소라고 적힌 현판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순덕이를 따라 들어갔어요. 빈소는 생각보다 한적했습니다. 조문객은 5-6명 정도밖에 없었고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영정사진 속 할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분향부터 하자. 순덕이가 먼저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도 따라서 향을 들고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정희는 향을 든 채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주석에서 일어나 인사를 받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남자는 박도연이었습니다. 정희의 손에서 향이 떨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분명히 죽었는데. 아니, 죽은 줄 알았는데. 아, 안녕하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알아보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예의 바른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떨며 겨우 대답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틀림없이 도연이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심지어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두 그대로였어요. 어머니와 어떤 관계셨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머릿속이 하얘져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덕이가 대신 답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와봤습니다. 할머니 외아들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86이셨습니다. 정희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지? 향 꽂으세요. 순덕이가 정희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정희는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향을 향로에 꽂았어요.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면서 정희는 다시 한번 도연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걸까? 설마 기억을 잃었나?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건가? 부의금은 어디에 드리면 될까요? 순덕이가 물었고 도연이 옆에 있는 접수대를 가리켰습니다. 정희는 순덕이를 따라 접수대로 갔지만 계속 도연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접수대에서 부의금을 내면서 정희는 접수를 받는 젊은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상주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 고인의 아들이신데 김도영 선생님이세요.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김도영?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박도연이 아니라 김도영이라고? 이름까지 다르다니. 오랫동안 여기 사셨나요? 아니요, 할머니만. 혼자 여기 사셨고 아들분은 지방에 계셨어요. 가끔 문안 오시긴 했지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도연, 아니, 김도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도 자꾸 정희 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이제 나가자. 순덕이가 정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연을 바라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빈소를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정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도연이 맞는데 왜 김도영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왜 나를 못 알아보는 거지? 정희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정희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리는 희끗했고 눈가는 더 깊게 꺼졌지만 그 눈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김도영이라는 낯선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맞는데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영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결혼사진, 현우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도연이 마지막으로 써준 편지까지. 여보, 사랑해요. 우리 현우도 잘 부탁해요. 결혼 15주년 때 써준 편지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어제 본 그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살아있으면서 왜 나타나지 않았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밤새 생각해 본 결과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어제보다 조문객이 더 많았습니다. 정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도연을 지켜봤어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절을 받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그 목소리였어요. 20년 전 매일 아침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던 바로 그 목소리. 오후가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정희는 용기를 내어 빈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제도 오셨던 분이네요. 도연이 정희를 알아봤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도영입니다. 어제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네요. 김도영. 정희는 그 이름을 되새겨봤습니다. 박도연이 아니라 김도영이라니. 저는 이정희라고 합니다. 정희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 때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깐 멈칫하는 것 같더니 이내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정희. 좋은 이름이네요. 선생님은 어디서 오셨나요? 충주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병원을 하고 있어요. 충주. 정희는 그 지명을 기억해뒀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혼자 삽니다. 이혼했거든요. 이혼?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과 이혼한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는 뜻인가요? 아, 그러셨군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알겠어. 잠깐만. 도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희는 그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김도영 선생님과 같이 일하시나요? 네, 충주 사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원장님이 좋은 분이세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시고.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원장님요? 혼자 사세요. 이혼하신 지 꽤 됐는데 아이들도 없으시고 좀 외로워 보이시긴 해요. 아이들도 없다? 정희는 현우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현우는 어떻게 된 거지? 오래 일하셨나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원장님이 충주에 오신 게 15년 전쯤인데 제가 처음에는 간호조무사로 시작했거든요. 15년 전. 정희는 계산해 봤어요. 도연이 실종된 지 5년 후에 충주에 나타났다는 뜻이네요.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개인적인 얘기는 별로 안 하세요. 그냥 서울 쪽에서 오셨다고만 하시고. 그때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빈소를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정희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도연이 맞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름도 다르고 과거도 다르고 심지어 가족도 없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를 못 알아보는 척하는 거야? 정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충주 번호판이 달린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메모해둔 정희는 몰래 차 주변을 둘러봤어요. 뒷좌석에 병원 서류들이 보였고
조수석에는 안경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이 원래 안경을 썼었는데 어제 봤을 때는 안 쓰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차 번호를 적어둔 종이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려고요. 빈소로 들어가니 도연이 영정사진 앞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도연이 정희를 보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드리러요. 정희는 향을 피우며 도연을 곁눈질로 살펴봤어요.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결혼 10주년 때 정희가 선물한 시계였어요. 그 시계 예쁘네요. 아, 이거요? 오래된 거예요. 도연이 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이었지만 도연의 눈에서 당황스러운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산 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도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명동이 작은 시계점에서 산 거였어요. 정희가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사준 시계였거든요. 정희는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실례지만 혹시 박도연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비슷하게 생긴 분을 알고 있어서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네요. 도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도연이다. 그날 밤 정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충주 사랑병원을 찾아봤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김도영 원장의 소개가 나와 있었어요. 내과 전문의 김도영,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흰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 맞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의사가 됐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정희는 의문이 들었어요. 도연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었거든요. 의사가 되려면 대학도 가야 하고 의대도 나와야 하는데 다음 날 정희는 충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2시간 반을 달려 충주에 도착한 정희는 택시를 타고 사랑병원으로 향했어요. 기사님, 저 병원 원장이 어떤 분이에요? 김 원장님요? 좋은 분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진료비도 깎아주시고 밤늦게까지 환자 보시고 우리 동네 명의시죠.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하얀 건물에 사랑병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접수처의 간호사가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저, 김도영 원장님 계세요? 지금 진료 중이세요. 예약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그냥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요. 그럼 잠시 기다려주세요. 정희는 대기실에 앉아서 병원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여러 감사패와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역 의료 발전 공로상, 저소득층 진료 봉사상 같은 것들이었어요. 김도영 원장님은 정말 존경받는 분이에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셔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 말도
잘 들어주시고, 가족은 없으신가요? 원래 결혼하셨다가 이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도 없으시고, 그래서 더 외로우실 텐데 항상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도 없다니. 그럼 현우는 정말 어떻게 된 건가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드디어 도연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제 조문 와주신 분 아닌가요? 도연이 정희를 알아봤습니다. 정희는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충주에 일이 있어서 와봤는데 인사드리려고요. 그러셨군요. 병원까지 와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장례식은 잘 치르셨어요? 네, 오늘 발인했습니다. 어머니도 편히 가셨을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의 진짜 어머니는 따로 있다는 걸. 원장님은 언제부터 여기 계셨나요? 한 15년 정도 됐나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정착했거든요. 서울 어디세요? 도연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강남 쪽이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거짓말이었어요. 도연은 노량진에서 살았거든요. 정희와 함께. 가족은 서울에 계세요? 아니요, 다 돌아가셨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도연의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는데 정희가 결혼했을 때 살아 계셨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할까요? 정희가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앉아서 정희는 도연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왼손으로 컵을 돌리는 습관, 말할 때 눈을 살짝 내리깔는 버릇,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어요. 원장님은 어떻게 의사가 되셨어요? 늦가기로 공부해서 됐죠. 원래는 다른 일을 했는데. 어떤 일요? 도연이 또 머뭇거렸어요. 회사에 다녔어요. 무슨 회사요? 그냥 작은 회사였어요.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 일을 했었거든요. 결혼은 언제 하셨던 거예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오래전 일이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기억들이어서요. 좋지 않은 기억?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과의 결혼이 좋지 않은 기억이라는 뜻인가요? 혹시 아이는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현우가 있었잖아요. 정희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없었어요? 아들이나 딸이? 없다고 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정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요. 아니에요. 그냥 과거 얘기는 힘들어서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박도연이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카페를 나온 후 도연은 병원으로 돌아갔고 정희는 혼자 남겨졌어요. 정희는 병원 근처를 돌아다니며 도연의 집을 찾아봤습니다. 저기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던데요. 병원 직원에게 물어보니 도연은 병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아파트에 산다고 했어요. 정희는 그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경비실에서 김도영이 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9층 903호. 정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배를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문득 문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살짝 열린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 같았어요. 정희는 책상 위를 살펴봤습니다. 의학 서적들과 병원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 안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열어보니 정희는 숨이 막혔어요. 첫 페이지에 자신과 도연 그리고 어린 현우의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정희는 앨범을 계속 넘겨봤어요. 현우의 첫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심지어 정희가 반찬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찍은 사진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현우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정희야, 사랑한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 앨범을 품에 안고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얘져서 정희야, 왜 살아있으면서 날 죽였니?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아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서서 말을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답해. 왜 죽은 척했어?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 정희가 앨범을 들고 일어섰어요. 도연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20년을 혼자 살게 하고 미안하다고?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소리야? 정희는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20년 만에 마주한 남편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앉아. 얘기하자. 도연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정희는 앨범을 꼭 안고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말해. 그날 뭐가 일어났던 거야? 도연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나는 정말 버스를 탔어. 회사에 가려고. 그래, 그건 알고 있어. 그런데 한강대교에서 사고가 났지. 버스가 다른 차랑 부딪혔고 나는 물에 빠졌어. 정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병원이었어. 그런데 내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기억을 잃었다고? 처음에는 그랬어. 며칠 동안 내가 누군지도 몰랐지. 그런데 점점 기억이 돌아왔어. 정희, 현우, 우리 집, 모든 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왜 집으로 안 왔어? 왜 연락하지 않았어? 그때 최 부장이 병원에 왔어. 최 부장? 정희는 그 이름을 기억했어요. 도연 회사의 부장이었던 최기훈. 도연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죠. 최 부장이 뭐라고 했는데? 도연은 더욱 고개를 떨궜어요. 나한테 죽은 걸로 해달라고 했어. 뭐?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회사에서 큰 사고가 났거든.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죽었어.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었다는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안전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사실은 최 부장이 공기를 맞추려고 안전 점검 없이 작업하라고 했는데 그 책임을 내가
뒤집어 쓰게 됐어. 정희는 점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 죽은 척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걸었거든. 배상금이 몇 억이었어. 그런데 회사는 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고 최 부장은 내가 죽은 걸로 하면 보험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했어.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보험금? 내가 들어둔 생명보험이 5억이었거든. 그걸로 사고 배상금을 대신 내고 나머지는 너와 현우가 가지라고. 미쳤어? 그게 말이 돼? 정희가 소리쳤어요. 나도 그때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 내가 살아있으면 감옥에 가야 했고 너와 현우도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였어. 그래서 죽은 척한 거야? 최 부장이 모든 걸 조작해줬어. 신분증도 새로 만들어주고 의대 졸업장도 위조해주고. 정희는 충격받았어요. 의대 졸업장도 가짜라고? 그래. 김도영이라는 이름도 가짜고 의사 면허도 가짜야.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병원을 운영한 거야? 최 부장이 아는 의사한테 명의를 빌렸어. 나는 그냥 간호사 역할만 하는 거였어.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보험금은? 최 부장이 다 가져갔어.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 뭐?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나는? 내가 받은 보험금은 뭐야?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야.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든요. 도연이 실종됐을 때 최 부장이 와서 법적 대리인이라며 모든 서류를 가져갔어요. 최 부장이 다 가져간 거구나. 뭐? 나는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 최 부장이 다 가져갔어. 도연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그럴 리가. 분명히 너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정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자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반찬 가게에서 손님 눈치 보며 살았는데 당신은 여기서 의사 행세하며 편하게 살았던 거야? 편하지 않았어. 나도 힘들었어. 도연이 소리쳤어요. 힘들었다고? 나보다 더 힘들었어? 정희도 소리쳤습니다. 현우 잃고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는데 당신은 새 이름으로 새 인생 살면서 힘들었다고? 현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우는 어떻게 됐어? 왜 자식도 없다고 거짓말했어? 현우는 도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아버지를 찾으러 미국으로 갔어. 뭐? 내가 죽은 척하고 몇 년 후에 현우가 날 찾아왔어. 어떻게 알았는지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현우한테 모든 걸 말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도 왜 죽은 척했는지도. 그랬더니 현우가 나를 원망했어. 도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를 혼자 두고 왜 도망쳤냐고, 왜 가족을 버렸냐고 소리 지르면서 나간 뒤로 연락이 없어. 정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럼 현우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정희는 주저앉았어요.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남편이 살아있으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야. 정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현우도 당신 때문에 떠났고 나도 당신 때문에 20년을 지옥같이 살았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앨범을 바닥에 던졌어요. 사진들이 흩어지면서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희가 일어서서 문으로 향했어요. 정희야. 도연이 불렀지만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계속 죽어 있어. 서울로 돌아온 정희는 며칠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도연과의 만남을 되새겼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다는 충격, 그리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배신감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정희는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7살에 집을 나간 아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왜 엄마한테는 찾아오지 않았니? 현우가 도연을 찾아갔다면 왜 자신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정희는 그것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정희는 겨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맞을 기력이 없어서 대충 반찬만 진열해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희야, 어디 아픈 거 아냐? 며칠 동안 가게 문도 안 열고 순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너무 무리하나? 혼자 사니까 몸도 제대로 안 챙기고. 순덕이의 말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혼자 산다는 말이 이제는 더욱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그때 가게 안으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희님 되시나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보아 젊은 사람 같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화드리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요? 네. 혹시 박현우라는 분을 아시나요? 정희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를 아세요? 네. 저는 현우 씨를 돌봐드렸던 간호사입니다. 돌봐드렸다? 정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 씨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정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작년 8월에 돌아가셨어요. 정희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아들이 죽었다니. 그것도 작년에.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현우 씨가 마지막에 남기신 메모가 있어서요. 엄마 이름은 이정희, 노량진 반찬가게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희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구나. 현우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한 10년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는 한인타운에서 식당 일을 하시다가 나중에 아프셔서 저희 요양원으로 오셨거든요. 10년. 현우가 미국에서 10년을 혼자 살았다는 뜻이었어요. 가족이 없다고 하셨나요? 네. 고아라고 하셨어요. 한국에 가족이 없다고.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부인했구나.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엄마를 찾으셨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정말요? 네.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목사님께 부탁해서 겨우 연락처를 찾았어요. 정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현우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엄마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아프셔서 직접 쓰지는 못하시고 제가 받아 적었거든요. 편지요? 네. 지금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주소 알려주시면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현우에 대해 더 물어봤습니다. 현우가 왜 미국으로 간 걸까요? 자세한 사연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가 실망해서 그냥 정착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찾으러 정희는 도연의 말을 떠올렸어요. 현우가 도연을 찾아갔다가 실망했다는 것. 아버지를 찾았나요? 잠깐 만났다고 하시던데 기대했던 것과 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정희는 현우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지만 새로운 신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 보고 절망했을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한인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우 씨도 착한 분이셔서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현우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는 것. 장례식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서 치러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목사님이 정성껏 집행해 주셨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을 제대로 배웅하지 못한 게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에 아프지는 않았나요? 처음에는 많이 아파하셨는데 나중에는 진통제로 편안하게 해드렸어요. 마지막까지 의식은 있으셨고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를 원망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흐느꼈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도연을 원망하며 죽었구나. 현우 씨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픈데도 다른 환자들 도와주시고 항상 밝게 웃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는 감사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현우가 죽었다. 작년에 죽었다. 그것도 혼자 외국에서. 정희는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17살 현우가 아빠는 죽은 게 아니야라고 하며 한강변을 돌아다니던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 밤 엄마도 아빠를 포기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가던 모습을.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희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순덕이가 걱정돼서 몇 번 찾아왔지만 정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이 편지를 받으시면 꼭 웃어주세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연락 안 했는데 이제야 말씀드려요. 저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한국 음식 파는 일도 했어요.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 맛을 못 잊어서요. 정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를 만났어요. 살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우리 아빠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현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반찬을 해줬던 우리 엄마. 그 기억만 있으면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가 있는 한국이 그리웠지만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현우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도연을 원망하면서도 어머니만큼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구나. 현우의 편지를 받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순덕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정희야,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충주에서 전화 왔는데 김도영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거야.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쓰러졌다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혹시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길래 잘 모른다고 했는데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도연에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화했어요? 병원 직원인 것 같던데 김도영 씨 휴대폰에 우리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고 하더라고. 정희는 그때 자신이 도연에게 명함을 줬던 걸 떠올렸어요. 정희야, 가볼 거야?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정희는 충주로 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에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간호사에게 김도영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장마비였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가족은 없나요? 연락받고 오신 분이 계세요. 저쪽에 앉아 계신 할머니. 정희가 보니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가짜 어머니였던 김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정희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김도영 씨와 아는 사이인데요. 아, 그러세요? 저는 김도영이 돌봐주던 이웃집 할머니예요. 도영 씨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이 고비는 넘겼다고 하는데 언제 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가족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혼자 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이 정말 혼자 살고 있었구나.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플 때마다 와서 돌봐주시고 병원비도 안 받으시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천사 같은 분이에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정희는 더욱 복잡했어요. 자신에게는 거짓말쟁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요즘 많이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에 술도 많이 마시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자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과 만난 후 도연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저녁 무렵 도연이 깨어났어요. 정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왜 왔어? 도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갈 사람도 없나?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스트레스인가 봐. 요즘 잠도 안 오고 술만 마셨거든. 정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도연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현우 소식 들었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들었어. 미국에서 죽었다고. 언제 알았어요? 한 달 전쯤.
미국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 도연도 현우의 부고를 들었구나.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현우가 당신을 원망했대요. 정희의 말에 도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 마지막에 전화를 했어. 죽기 전에 전화를 나한테 전화해서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엄마만큼은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현우가 마지막에 도연에게 전화를 했구나.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빠가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도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내가 잘못했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도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 말이 맞아. 정희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떠났던 남편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잘 살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요.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희야, 뭐해요? 현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며칠 후 도연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병원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거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한 달 후 정희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정혜 씨시죠? 김도영 씨 장례식 때문에 연락드려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죽었다고? 언제 돌아가셨나요? 일주일 전에 바닷가에서 발견됐어요.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이 정말 죽었구나. 장례식은 언제예요? 내일 발인인데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정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정희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빈소에 도착하니 조문객이 별로 없었어요. 정희는 향을 피우고 도연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평온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정희는 조용히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제 정말 가세요. 향을 꽂고 돌아서려는데 상주석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혼자 떠난 거구나. 정희는 잠시 상주석에 앉았어요. 누군가는 도연을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고생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때 조문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상주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그러시군요. 좋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혼자 가시니 안타깝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녁 무렵 발인이 시작됐어요. 정희는 마지막까지 지켜봤습니다. 영구차가 떠나갈 때까지. 차가 사라진 후 정희는 장례식장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20년의 세월이 정말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목사님이 정성껏
집행해 주셨거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을 제대로 배웅하지 못한 게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에 아프지는 않았나요? 처음에는 많이 아파하셨는데 나중에는 진통제로 편안하게 해드렸어요. 마지막까지 의식은 있으셨고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를 원망한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흐느꼈어요. 아들이 마지막까지 도연을 원망하며 죽었구나. 현우 씨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픈데도 다른 환자들 도와주시고 항상 밝게 웃으시려고 노력하셨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희는 감사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현우가 죽었다. 작년에 죽었다. 그것도 혼자 외국에서. 정희는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17살 현우가 아빠는 죽은 게 아니야라고 하며 한강변을 돌아다니던 모습을, 그리고 마지막 밤 엄마도 아빠를 포기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며 집을 나가던 모습을.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희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순덕이가 걱정돼서 몇 번 찾아왔지만 정희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나중에라도 이 편지를 받으시면 꼭 웃어주세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연락 안 했는데 이제야 말씀드려요. 저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한국 음식 파는 일도 했어요.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 맛을 못 잊어서요. 정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를 만났어요. 살아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더 이상 우리 아빠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현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반찬을 해줬던 우리 엄마. 그 기억만 있으면 저는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가 있는 한국이 그리웠지만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정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현우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도연을 원망하면서도 어머니만큼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구나. 제7장 다시 마주한 장례식. 현우의 편지를 받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정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순덕이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정희야,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충주에서 전화 왔는데 김도영 씨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거야.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쓰러졌다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위험하다고 하더라고. 혹시 아는 사이냐고 물어보길래 잘 모른다고 했는데.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도연에게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죽는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전화했어요? 병원 직원인 것 같던데 김도영 씨 휴대폰에 우리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고 하더라고. 정희는 그때 자신이 도연에게 명함을 줬던 걸 떠올렸어요. 정희야, 가볼 거야? 순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정희는 충주로 향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 앞에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정희는 간호사에게 김도영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장마비였어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아직 의식이 없으세요. 가족은 없나요? 연락받고 오신 분이 계세요. 저쪽에 앉아 계신 할머니. 정희가 보니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가짜 어머니였던 김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연배였습니다. 정희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김도영 씨와 아는 사이인데요. 아, 그러세요? 저는 김도영이 돌봐주던 이웃집 할머니예요. 도영 씨 상태는 어떠세요? 의사 선생이 고비는 넘겼다고 하는데 언제 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가족은 없으신가요? 없어요. 혼자 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도연이 정말 혼자 살고 있었구나. 평소에 어떤 분이셨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플 때마다 와서 돌봐주시고 병원비도 안 받으시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천사 같은 분이에요.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정희는 더욱 복잡했어요. 자신에게는 거짓말쟁이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최근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요즘 많이 우울해 하시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에 술도 많이 마시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정희는 자신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과 만난 후 도연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저녁 무렵 도연이 깨어났어요. 정희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왜 왔어? 도연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요. 갈 사람도 없나?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스트레스인가 봐. 요즘 잠도 안 오고 술만 마셨거든. 정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도연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현우 소식 들었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들었어. 미국에서 죽었다고. 언제 알았어요? 한 달 전쯤 미국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 도연도 현우의 부고를 들었구나.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현우가 당신을 원망했대요. 정희의 말에 도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 마지막에 전화를 했어. 죽기 전에 전화를 나한테 전화해서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엄마만큼은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현우가 마지막에 도연에게 전화를 했구나.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빠가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도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내가 잘못했어.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도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 말이 맞아. 정희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떠났던 남편이 아니라 그냥 불쌍한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잘 살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요.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정희야,
뭐예요? 현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며칠 후 도연이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병원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거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한 달 후 정희에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정혜 씨시죠? 김도영 씨 장례식 때문에 연락드려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죽었다고? 언제 돌아가셨나요? 일주일 전에 바닷가에서 발견됐어요. 심장마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이 정말 죽었구나. 장례식은 언제예요? 내일 발인인데 아는 분이 별로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정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정희는 검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빈소에 도착하니 조문객이 별로 없었어요. 정희는 향을 피우고 도연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도연은 평온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정희는 조용히 절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이제 정말 가세요. 향을 꽂고 돌아서려는데 상주석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혼자 떠난 거구나. 정희는 잠시 상주석에 앉았어요. 누군가는 도연을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요. 고생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정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때 조문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상주분이세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그러시군요. 좋은 분이셨던 것 같은데 혼자 가시니 안타깝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녁 무렵 발인이 시작됐어요. 정희는 마지막까지 지켜봤습니다. 영구차가 떠나갈 때까지. 차가 사라진 후 정희는 장례식장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정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20년의 세월이 정말 끝났습니다. 제8장 눈 오는 날의 편지. 도연의 장례식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정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과 원망이 모두 해소됐으니까요. 정희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런가 싶어서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예전보다 얼굴이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요? 응, 뭔가 홀가분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정희는 웃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끝난 일이었죠.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12월 초 첫눈이 내렸어요. 정희는 가게 문을 열고 하얀 눈송이들을 바라봤습니다. 현우가 어렸을 때 눈 오는 날을 좋아했던 게 생각났어요. 엄마, 눈사람 만들어요. 엄마는 가게 봐야 해. 아빠랑 만들어. 아빠는 회사 갔잖아요. 엄마가 해줘요. 결국 정희는 가게를 잠시 닫고 현우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었죠. 그때가 현우 13살 때였으니까 벌써 20년도 더 전 일이었어요. 현우야, 눈 보고 있니?
정희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도 눈이 내릴까요? 오후에 우체부가 찾아왔어요. 국제우편이 하나 도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미국에서 편지를 보냈을까요? 발신인을 보니 김수진 간호사였어요. 현우를 돌봐줬던 분이었죠. 편지를 열어보니 현우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현우가 쓰던 시계, 지갑,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그리고 김수진 간호사가 쓴 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희님께 현우 씨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은 것들입니다. 특히 이 수첩에는 현우 씨가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적혀 있어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내드립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열었어요. 현우의 익숙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마이너스 첫 번째. 엄마, 저는 지금 미국에 있어요. 아빠를 찾으러 왔다가 그냥 눌러앉게 됐어요. 아빠는 살아 있었지만 제가 알던 아빠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현우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엄마, 저는 화가 났어요. 아빠한테도 화가 났지만 엄마를 혼자 두고 온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할 용기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엄마에게 마이너스 두 번째. 오늘 한국 음식점에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엄마가 해준 것만큼 맛있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났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제가 돌아가면 엄마가 실망하실 것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할 리가 없는데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엄마에게 마이너스 세 번째. 엄마, 저는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어요. 한인 교회 식구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그래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엄마가 그리워요. 몇 장을 더 넘기니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엄마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엄마, 저는 아파요. 의사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저에게 해준 사랑이 있으니까요. 엄마, 제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행복했어요. 짧았지만 엄마의 아들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정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현우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지만 엄마만큼은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읽고 정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현우가 자신의 행복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정희는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이제 이해했어. 너는 정말 착한 아이였구나. 정희는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너 말이 맞아. 다음 날 정희는 도연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충주의 작은 공동묘지에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는 간단한 비석만 세워져 있었어요. 김도영 지묘. 정희는 무덤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가 당신을 용서하래요. 나도 이제 용서할게요. 바람이 불어 낙엽들이 무덤 위로 떨어졌어요. 정희는 낙엽을 치우며 계속 말했어요. 우리 현우가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라요. 당신도 거기서 현우 만나면 사과해요. 무덤을 나서는 길에 정희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겨울이 깊어갈수록 정희는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저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아가는 것. 어느 날 정희는 현우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엄마, 나중에라도 이 편지를 보면 꼭 웃어주세요. 정희는 편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짓는 웃음이었지만 점점 진짜 웃음이 되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웃고 있어. 보이니? 정희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하늘에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17살 때 모습 그대로였어요. 엄마, 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기 뭐예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꿈속에서 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정희는 꿈에서 깨어나서도 한참을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이듬해 봄 정희는 새로운 메뉴를 만들었어요. 현우가 좋아하던 잡채였습니다. 손님들이 이 잡채 정말 맛있네요 라고 하면 정희는 뿌듯해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정희는 이제 현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어요. 아프지 않게, 그리웠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가끔씩 혼자 있을 때면 정희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잘 살고 있어. 너 말대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눈 오는 날이면 더욱 그리웠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어요. 짧았지만 현우의 어머니로 살 수 있어서 감사했고 현우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사랑해줘서 감사했어요. 정희는 현우의 편지를 간직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리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면서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날 동안은 너를 위해, 나를 위해 잘 살아볼게. 정희의 중얼거림이 하얀 눈 사이로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정희는 평소처럼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손님들이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줌마, 오늘 반찬 뭐가 맛있어요? 젊은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잡채가 특히 맛있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정희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잡채 주세요. 아들분이 좋아하셨던 거면 분명 맛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맛있게 드세요. 손님이 나간 후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오늘도 잘 살고 있어. 정희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우의 사랑과 기억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순덕이 같은 이웃들, 모두가 정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정희야,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그게 다행이야.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현우가 바랐던 것처럼 저녁이 되어 가게를 정리하면서 정희는 현우의 수첩을 꺼내봤어요. 엄마만큼은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정희는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노력하고 있어. 너의 소원을 이루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진정 평안했습니다. 현우도 도연도 이제는 모두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여기서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면 돼요. 고마워, 현우야. 엄마를 이렇게 가르쳐줘서. 정희는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우가 엄마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차를 한 잔 우렸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앞으로도 이런 하루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현우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현우야, 잘 자. 엄마도 잘 잘게. 정희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깊고 편안한 잠에 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현우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